요즘 다니다 보면 편의점이 좀 줄어든 것 같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줄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 3,07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26.6% 인상이에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최저임금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편의점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결국 누구한테 돌아오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점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국내 편의점 점포 수는 2022년 약 5만 6천 개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 8천 명,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편의점만의 얘기가 아니라 자영업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고용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전체 74.5%, 419만 명인데 직원 쓸 여유가 없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점 이후에 편의점이 계속 줄고 있냐? 금리, 물가, 인건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치고 올라오면서 하위 50% 이상 매출 점포부터 순서대로 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매출 점포들은 버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인건비 올라도 매출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간 이하 점포들입니다. 편의점 순수익률은 매출의 3%에서 5% 수준입니다. 한 달에 3천만 원 팔면 순수익이 정말 많아봤자 1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비중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데 최저임금에 주유수당까지 붙이면 실질 시급이 1만 5천 원이 넘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잘 되는 점포는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점포는 더 빨리 문을 닫게 될 겁니다. 편의점 생태계 안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더 심해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나오는 얘기가 있죠. 그냥 무인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편의점 본사들은 무인화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본사 입장에서는 점주가 직접 일을 하든 알바를 쓰든 그게 본사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사는 상품 공급 마진과 로열티로 돈을 버는 구조죠. 인건비는 100% 점주 몫입니다. 무인화 설비 투자 비용 대비 이익이 나지 않아 본사에서는 무인화를 원치 않습니다. 수년 전부터 뉴스에서 보면 각각 편의점 브랜드 회사들이 자기네 기술들을 자랑하려고 AI 무인 편의점을 홍보하지만 근데 그게 전국 5만 개 점포 중 몇 개나 될까요? 메인 상권, 직영점만 기술 테스트하고 홍보하려고 깔지 결국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편의점 개발 담당들도 야간 미운영 시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권유도 하지 않고 점주님들이 원해도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할 겁니다. 결론은 무인화가 구원투수가 되기도 전에 중하위권 점포들은 이미 다 사라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최저임금 26% 인상 주장하는 사람들, 솔직히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경제 상황에 26%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로 갖고 있는 건지, 일단 무조건 틀렸다고 하기 전에 이분들 입장을 먼저 들어봐야 합니다. 노동계 논리는 이겁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서울에서 혼자 살 수 없다. 월세, 식비, 교통비 빼면 남는 게 없다. 또한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보호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각지대 얘기는 진짜 해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방향은 맞을 수 있는데 타이밍과 속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어지는 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에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짧게 일할수록 수당을 더 주는 제도인데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게 기준 금액의 8.5에서 10%를 추가로 얹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제도도 취지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점주한테는 또 하나의 인건비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거. 편의점 특성상 정직원 채용이 불가능한데 공정수당이 도입이 되면 최저임금에 플러스 알파로 인건비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환율은 역대급이고
물가는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26%를 올려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됩니다. 인건비 오르면 상품값? 당연히 오릅니다. 상품값이 오르면 서민 생활이 더 힘들어지죠. 결국 최저임금 올려서 도우려던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또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알바생들은 실제로 이렇게 받으면 삶이 나아질 거라 생각할까요? 시급 13,000원 받으면 좋죠. 당연히 당장은 좋을 겁니다. 근데 현실을 한번 따져봐야 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쪼개기 알바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쓰면 주휴상을 안 줘도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초단기 근로자 비율이 2012년 3.7%에서 2024년 8.5%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급은 올랐는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알바생 입장에서 실질 월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폐점이 가속화되고 남아있는 점포들도 무인화로 전환되거나 야간미 운영이 많이 생기면 알바 자리 자체가 없어지죠. 시급이 높아봤자 일자리가 없으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물가까지 오른다? 근데 지금 당장 힘드니까 뭐라도 바뀌길 바라는 심정, 그 마음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화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본사는 이 상황을 전혀 반영해주지 않아요. 편의점 본사는 점주 이익에서 로열티를 떼고 상품 납품 마진을 가져갑니다. 인건비가 오르든 폐업이 늘든 그건 점주 리스크입니다. 소상공인 집회에서 점주들이 했던 말이 생각나요. 천문학적인 성과금을 요구하는 대기업 노조들의 배부른 투정. 소상공인의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은 분노를 넘어 피눈물이 되고 있다. 이분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숫자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최저임금 이슈가 터지면 본사는 어떻게 해서든 갖은 핑계를 대며 가맹점 수익 분배를 덜 줄 방법을 찾을 겁니다. 결국 싸움은 항상 점주 혼자 하고 결과는 점주 혼자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입니다. 최저임금 논쟁은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노동자도 힘들고 점주도 힘들고 알바생도 불안하고 그리고 이 모든 걸 거시경제, 환율, 물가, 전쟁 이런 불확실성이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26%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몇 프로 오르는지 간에 이제 금액 자체가 1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중하위 점포들은 계속해서 폐점을 원할 거고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해질 거고 알바 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자를 뽑고 있는데 알바가 뽑히질 않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급을 올려서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점주님들은 지금 12시간 일을 하던 걸 수익을 위해 13시간, 14시간 길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시급 못 줄 거면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말은 자영업자 등에 칼을 꽂는 말입니다. 우리 점주님들 뿐만 아니라 알바생이든 직장인이든 이 최저임금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적정 시급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논쟁이 되는 최저임금 문제, 내년에는 과연 얼마로 책정이 될까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